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꽃샘추위 좀 추웠죠? 추웠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좀 날씨 정보를 챙겨볼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도 영하로 떨어졌어요. 네.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나 낮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예. 문제는 낮에는 그래도 좀 기온이 오르곤 했었는데 낮에도 서울이 6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합니다. 체감 온도는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낮겠고요. 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설경보, 경북 북동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 낮까지 이들 지역에 최고 15cm의 눈이 더 온다고 하고요.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10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그래요? 출근길 또 주의하셔야겠어요. 저도 지금 당장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지금 뭐 꽃샘추위에 폭설까지 겹친 상황이라서 안전사고에도 많이들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가능성인 거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예. 일반적으로 뭐 한 2, 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는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뭐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진 상황인 거고요. 아, 예.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운 겁니다. 예.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고일을 조만간 잡는다면 이번 주 중후반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내일 박성재 법무장관의 변론 기일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국회와 대통령 측의 통보가 이뤄지고 중후반 그중에서도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예상보다 선고 시점이 늦어지는 이유를 뭐로 보고 있나요? 일단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게 네. 만장일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네. 재판관 모두 같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좀 평이의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실체적 절차적 쟁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쟁점들이 뭐 계엄 선포 요건, 절차, 포고령 1호, 뭐 군 경찰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뭐 군 동원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런 그 의견을 모두 다 따지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장일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할 거라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역적인 사안에서는 소수 의견을 내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예. 4월 18일 전에는 그래도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왜 4월 18일이냐? 이때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6인 체제가 돼서 선고까지 할 경우에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이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4월 18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숙 총리 탄핵 심판도 막판 변수라고요? 네, 지난달 19일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을 밝혀왔는데 예상을 깨고 지난 13일에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렸잖아요. 그래서 한 총리 사건도 윤 대통령 선고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또 3월 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 경우에는 또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와도 맞물리게 됩니다.
다른 전망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여러 예,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헌재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면 네.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확한 정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게 계속 뭐 추측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기자들도 힘들 것 같아요. 예. 자, 관저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운명의 한 줄을 맞을지 네. 모릅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 소식이 있나요? 일단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예. 이런 점에도 좀 관심이 집중이 됐었어요. 복귀할 당시에 구속 취소되면서 복귀할 당시에 관저 정치에 나설까 예. 뭐 아니면 여론전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까 좀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윤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 차분하고 담당하게 지켜본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저에 머물면서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잇따르고 있죠. 네, 일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예.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갈라져 분노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라면서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회견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역시 헌재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13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정확한 워딩 보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지도부도 다 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승복에 동의를 하면서도 상대의 승복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깎아내렸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면서 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건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서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도 네.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교섭단체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일단 국회 교섭단체라는 게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확보한 정당을 말하잖아요. 일단 지금의 의석수 분포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에 속하는데 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 기회나 위원 선임 등의 기준이 됩니다. 비교섭단체는 여야 협상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래서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계속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해왔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이 관련 논의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 건 최근 그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을 지금의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수석 대변인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에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반대 입장을 못 박았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야권 결집용으로 꺼내든 것 같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한다면 어쨌든 법안의 최종 처리는 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전국 속에서 좀 난항이 예상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강력히 바라고 있었어요. 네. 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요. 국회에서 역할이 크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민감 국가 명단에 우리나라를 넣었어요. 넣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감 국가라는 게 뭔가 개념 네. 정리부터 좀 해드리자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게 미국 정부 의 예. 경우에 이렇게 이걸 지정을 하는 건데 네.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걸 언제 지정을 했냐? 바이든 행정부 때였습니다. 이것도 뒤늦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서 비공식 경로로 제보받아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면서 아직 이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예. 미 에너지부가 현지 시간 14일에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외교부 장관이 몰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고요. 검토 단계가 아니라 지정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이 지정하는 이 민감 국가는 단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낮게 기타 지정 국가, 여기에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 위에 위험 국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엔 중국, 러시아. 그 위에 가장 높은 단계로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북한, 시리아, 이란 등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중에 한국이 포함된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예. 낮은 등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민감 국가 목록에 올라 있는 국가들 면면을 봤을 때 네.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감 국가가 지금 25개 나라에서 네. 다음 달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정이 되면 네, 26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민감 국가에 포함되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그 미 에너지부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정을 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명확하게 내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미국이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 지원국들과 함께 중동 내에서도 서로 동맹 조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준 동맹인 대만을 민감국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예.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 이스라엘하고 대만도 포함이 돼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2023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 보고 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 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 일단 전문가들은 이 자체 핵무장 가능 발언 이후에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민감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 때문이다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핵무장론 때문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4월 15일에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달 15일이요. 맞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한국의 수출용 연구용 원자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북핵 위협이 지금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당장 독자 핵무장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와 관련된 잠재력을 보유하기 위한 협상을 예. 트럼프 행정부에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다면 그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이게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 국제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여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민감 국가 지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고위급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외교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라면서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4월 15일 이전에 예. 민감 국가 지정이 철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네 이어지고 탓이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과의 각종 기술 협력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민감 국가 지정을 모르고 당한 건 잘못이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예. 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다만 야권에서 민감 국가 지정 배경으로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건 섣부른 해석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돼서 정부가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책임을 지적한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무능한 여권이 스스로 초래한 외교 참사까지 야당 탓을 한다고 발끈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은 70년 넘게 발전만 거듭해온 한미 동맹이 처음으로 퇴보한 사례라면서 경제 파탄에 이어 내란 사태로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성토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2요구권이나 행사하며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노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좀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 한국을 제외했어요. 네, 맞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애초 이달 하순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조만간 이 장관은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 태평양 영내의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도 방문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결국 취소가 된 겁니다. 예. 왜 취소됐을까? 왜 한국이 제외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국면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예. 대통령은 물론이고 헤그세스 대화의 상대방인 우리 국방장관도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의 주된 배경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론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강요의 방한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꽃샘 추위 속에 뉴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